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현금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2019년도에 스케줄 C로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EDD 수당 자격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그리고 수당 자격 여부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짚어드리고, 자영업자인데 폐업을 해도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요 질문 꽤 많으시거든요. 의외로 이게 조금 흔들어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짚어드리고, 자발적 퇴사는 원래 실업수당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자격이 주어진 사례를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2019년도에 현금으로 수입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스케줄 C로 세금 보고를 성실히 했어요. 잘 하신 거잖아요. 그죠? IRS 기준으로 봤을 때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을 탈세를 한 게 아니고 정직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현금 수입 보고하시는 분들 실업수당 자격 여부가 조금 제가 문제가 있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공유 좀 해드릴게요. 2020년도에 일을 하고 있으면서 현금으로 수입이 발생되면서 실업이 된 경우, 고용주가 급여 자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인이 일을 개인적으로 프리랜서처럼 하면서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죠. 그죠? 요게 약간 달라요. 제가 이분의 사례를 좀 공유를 할게요. 그 다른 채널에서 심부름을 해서 돈을 벌어도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나와서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케이스가 조금 문제가 있는 케이스라 제가 좀 이거 프로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분의 지금 심각성을 인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케이스인지를. 그래서 제가 요거 지금 사례를 좀 알려드릴게요. 요 내용은 좀 읽어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2019년에 총 수입이 120불이었어요. 그것도 현금으로. 그래서 스케줄 C로 세금 보고는 성실히 하셨어요. 2020년도에 수입이 총 20불밖에 없다가 그리고 일을 좀 알아보려고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업종이 문을 닫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미용사 하신데 스테이션을 하나 렌트해서 해볼까 하다가 이제 문을 닫으면서 미용 일을 아예 시작도 못 하신 거죠. 그리고 따님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투러를 이제 잠깐 하신 것 같아요. 방학 때나 뭐 이때 500불밖에 안 되니까 얼마 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 C로 세금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학생 투러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뭐 학생이 사정에 의해서 어쨌든 간 하질 못했어. 온라인 투러를.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둘 다 일을 할 수 없다고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POA를 둘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케이스 같은 경우를 지금 세금 감사가 어떤 건지를 받아보지 못하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뭐가 문제냐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미용사이기 때문에 독립계약자로서 일을 못한 건 맞아요. 케이스가.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일을 하려고 했다는 증빙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션을 렌트하려고 그랬다, 비즈니스를 차리려고 뭐 돈을 투자했다, 뭐 그러면 물건을 샀고 준비를 했던 이런 증빙 자료들이 다 있어야 돼요. 인보이스라든지 아니면 스테이션을 렌트하려고 그랬으면 렌트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렌트 계약을 하기 전에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미용실의 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아니면 통화 기록이라도 기록을 꼭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재판을 해봐서 알지만 통화 기록 한국말로 한 거는 절대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자로 주고받은 기록이라든지 뭔가 서면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따님 같은 경우,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머니보다는 좀 나은 케이스예요. 투어로 일을 하려고 다 스케줄 잡았어요. 그러면 어느 학생 하고 이제 하기로 했다는 그 기록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2019년에 수입 자체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을 때 일을 하려고 했다는 그 증빙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지금 포커스를 잘못 맞춘 거예요. 2019년 수입이 내가 요것밖에 안 돼갖고 내가 일을 못 해갖고 신청을 하는데 받을 수가 없느냐. IRS 감사를 저는 직접 받아본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 지금 헛소리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이 질문은
계속 봐서 아실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일을 못하는 사례들을 클릭을 하면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두 가지만 제가 중요한 걸 산출을 할게요. 이 어머니 케이스 같은 경우 7F와 7J예요. 7F는 이분 같은 게 독립계약자가 맞죠. 스테이션을 렌트를 만약에 해서 미용 일을 한다면. 하지만 여기에 뭐냐면 reportable income이라고 나와요. 수입 보고가 가능한, 그게 증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스테이션 렌트를 알아보려고 하다가 못 봤다지, 그걸 렌트를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본 증빙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계속 상담을 했을 때. 즉 뭐냐면 자기가 생각만 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했다는 거지 어떠한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사례예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7J입니다. 7J 같은 거, 이거 빨간 거 잘 보세요. Scheduled to start employment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고용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다가 일을 못한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말한 거 달라요. 그냥 내가 일을 알아보고 있다가 못한 거가 아니에요. 이 보기를 봤을 때는 내가 이미 고용 날짜를 정한 거예요. 언제부터 일하기로. 그런데 일을 못한 경우에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고용을 하려고 했던 분한테요. 인플로이먼트 베리피케이션처럼요. 언제부터 일을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템포러리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고용이 취소되었다라는 편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어필 편지를 써서 지금 받아들여진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EDD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배운 분들이요. 이거 큰 실수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회계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면 프로드로 가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예요. 왜?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 미용실을 지금 스테이션 렌트에서 일을 하려고 했던 증빙,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돼요. 따님 같은 경우 지금 투어를 하려고 했다는 거, 그거는 maybe 증빙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학생과의 어떻게 일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주의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강조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수입이 조금 적어서 신청했는데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만 맞추는 거예요. 이걸 포커스가 아니에요. 제가. 올해가 중요한 거예요. 올해. 작년에는 수입 없어도 되는 거예요. 수입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압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캐시로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압소들 다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EDD 신청을 했어요. 근데 EDD 판사가 체크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체크 없고 현금 받았다. 이건 100%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 전부 반납해야 되는 사례가 실제 있었어요. 1인 고용주한테 급여로 캐시를 받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은 그냥 다수로부터 여러 명한테 이렇게 보수를 받는 경우 있잖아요.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기워커나 이런 분들 뭐 잠깐 어디 고쳐주고 돈 받고 아니면 플러머 하시는 분들 가정집 가서 고쳐주고 받는 거 이거 다 100% 체크 받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금 수입은요 탈세의 목적으로 IRS가 보통 간주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라이센스를 받은 분이 5년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 실제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가 실제 라이센스를 받고 리뉴했지만 일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어떤 직종이었는데 IRS에서요 5년 동안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최저 얼마의 수입이 발생돼야 하는데 너는 수입보고가 없었다. 그래서 임의로 세금을 때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IRS는 모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명하는데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캐시 수입이라도요. 인보이스를 발행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로 이제 플러밍 하시는 분이나 기워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잠깐 또 핸드맨들 남의 집에 가서 조금씩 도와주고 뭐 보수를 받는 경우들. 그런데 뭐 가정집들이 캐시로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보이스를 발행하면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EDD에 당연히 증빙 자료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IRS에 세금 보고하겠다는 그게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하지만 인보이스 발행할 수 없는 직종이 캐시로 받았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지금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증빙을 못한다? 이거는 100% 프로드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용사 어머니 같은 경우 스테이션 그 렌트를 만약에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증빙이 주고받던 문자라든지 아니면 서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하려고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속된 말로 전업주부가 작년까지 일 하나도 안 했어요. 코로나 터지고 아, 나 일 알아보고 있었는데 내가 좀 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못하게 돼서 실업수당 받은 케이스하고 뭐가 달라요? EDD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정보 가지고 그 유튜버들한테 현혹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더군다나 EDD에 대해서 이 감사 한번 맞으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수당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개인이 기저질환이 있어서 코로나로 감염될까봐 위험해서 못 다닌다 이런 경우 아니면 본인이 그냥 몸이 아파서 뭐 간이 안 좋아서 일을 당분간 못 한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나는 구직을 절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뭐 얘기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족이 아파서 한국에 갔다 온다. 그리고 뭐 코로나에 감염될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퇴사했다. 이런 경우 수당 자격이 될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영업자분이 어려워서 폐업을 하게 됐어요. 수당을 받다가 그런데도 수당 자격이 계속 되는지 물어보시거든요. 괜찮아요. 이거 폐업을 했건 뭐 일을 하면서 수입이 줄었건 어쨌든 간 수입이 유클리 베너핏보다 그 계산법 알죠? 거기에 비례해서 적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영업자분만이 아니고요. UI를 받는 분들도 자기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자격이 돼요. 왜냐하면 EDD에서 이미 다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발적 퇴사라도 수당 자격이 된 사례를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마케팅과 세일즈 디파트먼트가 다르다는 거를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한 직원이 마케팅 부서로 하이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엑스포 같은 거 있죠? 트레이드 쇼. 거기를 나가고 그리고 이제 메이저 어카운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데 그런데 이제 그 프라이빗 레벨로 이제 작업을 하는 이런 공장이었는데 그런 어카운트들을 팔로우업하고 그리고 개발을 하고 그러는 일을 이제 맡기로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아니면 출장을 가고 이러는 거죠. 고용주분께서 그래서 의욕은 넘쳐서 이런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뽑아놨는데 그만큼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할 만큼의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거의 반나절이면 일이 끝나고 그렇다고 뭐 풀타임 직원을 팔타임으로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고용주께서 어떻게 이 직원을 일을 시켰냐면요. 매장에 갖고 세일즈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잠깐 사무실 일하면은 오후에는 매장 가갖고 하루 종일 서서 옷을 팔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직원이 고용주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마케팅으로 왔기 때문에 마케팅 일이 내 일이지 나는 세일즈가 아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마케팅이나 세일즈나 물건 파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가 다르냐? 그냥 우리가 이 일이 그렇게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세일즈를 좀 해라라고 해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그만뒀어요. 그리고 EDD 신청을 했는데 이 주인이 자발적 퇴사라고 보고를 하면서 EDD 수당을 못 받게 한 거예요. 그러나 판사는 이런 경우는 본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줬고 그 전혀 다른 일을 시켰기 때문에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EDD 자격이 된다고 그래서 진짜 수당을 준 사례가 있었어요. 고용주의 부당한 업무 조건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냥 퇴사했다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사례를 볼게요. 요 내용들이에요. 자기가 하던 일하고 전혀 다르게 엉뚱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업무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뭐 낮에 일하는 사람을 갑자기 밤에 일하라 그런다.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 애를 케어해야 되는 분이에요. 저녁에. 그럼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고용주는 낮에 일하는 시간을 주지 않고 밤에만 일하는 시간을 준다. 그럼 이분은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직을 만약에 변경해서 일은 더 많이 하고 시간도 늘었는데 수입이 반 이상 줄었어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선 부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는 대부분 EDD에서 수당 자격을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고용주와 타협을 해보려고 했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면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고용주가 원하는 이 일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거를 항상 문자 아니면은 편지로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이메일로 보내는 게 제일 좋고요. 가급적이면 한국말보다 영어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그걸 거부했을 때는 여러분이 EDD 수당 자격이 거의 다 대부분 주어지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부당하다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제가 그 다음 동영상에 Q&A로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혼돈 오고 지금 다른 유튜브 채널들이 실제로 IRS 감사와 PPP와 그리고 또 실업수당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모르시기 때문에 좀 엉뚱한 소리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혼돈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관계 Q&A를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내일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